늙어서 태어났지만 평생 젊어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벤자민 버튼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변해요. 습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감성, 지능 등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죠. 하지만 노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노화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묻곤 하죠. 이 질문에 늙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라우초 막스가 말했듯이 늙는다는 것은 운이 좋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20년 후에 여러분을 상상해보세요.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아마 얼굴에 주름이 몇 개 더 생겼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을 상상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조상을 통해 우리가 늙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유전학은 노화 패턴의 30%만 설명해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 문제나 노화 패턴을 100% 따라갈 운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대중적인 속설일 뿐이죠. 우리 몸의 노화는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노화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계속 노화가 진행됩니다. 네,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노화의 대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먹는 음식, 신체적 및 인지적, 일상 등 외부 요인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죠. 마야가 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야는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행복하고 건강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 초기에 이르기까지 마야는 소위 말하는 발달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마야의 두뇌와 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두뇌는 20대까지 잘 변하니까 최상의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좋아요. 마야가 어렸을 때부터 지역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한 건 좋은 일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기분은 인지지능 저하를 늦춘다고 해요. 다시 말해 뇌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새로운 언어와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사고력과 정신적 민첩성을 높이고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등 인생의 주기에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30대가 다가옵니다.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죠.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하지만 이 시기는 마야의 신진대사가 10년마다 2에서 3%씩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 시기가 되면 근육량도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요가나 근육 강화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해독제가 될 거예요. 그 전에는 건강한 식습관이 마야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확실히 그럴 거예요. 생강이나 기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겠죠. 40대가 되면 마야의 몸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40세 이후 10년마다 키가 1.3cm 정도 줄어듭니다. 뼈와 근육, 관절의 변화 때문인데요. 키가 줄어드는 과정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운동은 키가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50대에서 60대가 되면 마야의 자식들이 학교에 다니고 집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보다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마야는 신체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제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이 더 많이 손상돼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미국인의 3분의 1이 청력 손실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안경과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죠.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주름이 매우 뚜렷해요. 어렸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볕을 쬐었던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밝은 면을 보면 마야는 백발의 헤어스타일을 아주 좋아해요. 마야가 인생의 주기를 받아들이고 있더라도 그녀의 친구들 중 일부는 신체 노화를 늦추거나 심지어 줄이기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평균 90년으로 제 생각에는 이미 꽤 긴 것 같아요. 현재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122년 164일 동안 살았어요. 프랑스 여성인 잔느 칼망이라는 사람이죠. 현재 살아있는 최고령자는 역시 프랑스 여성인 루실 랜돈이에요. 그녀는 118세입니다. 저기 프랑스 물속에 뭔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110세 또는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아요.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인류가 공동으로 그 목표를 지향해야 할까요? 오늘날 의학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사람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의학은 단순히 사람의 수명, 즉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먼 미래로 여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53세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오래 살고 있죠. 오래된 사진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수십 년 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것도 알 수 있어요. 70년대 오래된 졸업 앨범을 보면 19세 청소년이 현대의 기준으로는 30에서 40세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일대와 US의 연구자들은 실제로 우리가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60세가 새로운 56세가 됐어요. 그리고 40은 새로운 37.5세가 됐죠. 모건 레빈 박사의 최신 저서인 진정한 나이에 따르면 인류는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는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레빈 박사는 우리에게는 연대기적 나이, 즉 생일에 기념하는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라는 두 가지 나이가 있다고 말해요. 즉 연대순으로 30세일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25세 또는 35세일 수도 있는 거죠.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에 달려 있어요. 다시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의 운동 루틴은 어때요? 얼마나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스트레스가 적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 외에도 과학자들은 인간의 노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특정한 유형의 세포를 발견했어요. 이 세포는 좀비 세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복제 능력을 상실하고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대신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좀비 세포는 복제되지 않고 우리 몸을 점점 더 노화시켜요. 이러한 좀비 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사람의 몸에서 제거하려는 일부 과학 실험이 수행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100% 입증되진 않았어요. 또 다른 현대적인 방법은 나드 플러스 세포를 증식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는 수백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모든 부품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청소되고 재건되어야 하죠. 문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과정이 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세포 구조의 자기 조절 부분과 같은 나드 플러스 코엔자임의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 효소는 세포의 생식 기능을 상기시키는데요. 50세가 되면 25세 때 가졌던 나드 플러스의 절반 정도만 남게 돼요. 이 코엔자임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화 과정 자체와 관련되죠. 아마도 이 양을 늘리면 신체의 쇠퇴 과정을 늦추고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사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나사가 향후 화성 탐사에 나서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 기술의 일부를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주 비행사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 거고 분자 및 DNA 구조에 영향을 미쳐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벤자민 버튼과 같은 삶을 경험하지는 못하겠지만 과학의 발전이 인간에게 장수를 선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